네, 6월 중순부터 중국 증시의 조정이 시작됐는데요. 지금 한 달 반 이상이 넘어갔죠. 거의 이제 2달 가까이가 돼가고 있는데 참 추스르기 어렵습니다. 다시 좀 변동성이 커지면서 하락세를 띠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도 200일 이평선을 지지해 나가는 모습인데요. 좀 더 본격적인 방향성 잡을 수 있을지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또 중국 기업에 대한 공부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분이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현대증권 해외상품부 이상현 주임입니다. 주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증권 이상현입니다. 네. 해외 상품부에서 일하고 계시는데요. 여러 가지 공부하신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들과 앞으로 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임님, 오늘 첫 시간에 중국 기업 어떤 부분을 좀 살펴볼까요?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수 소비 영향을 받는 중국 유통업체입니다. 영희마트라고 상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정부가 기존의 수출 주도의 경제에서 이제 소비 위주의 경제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 수준이고 중국에서는 5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갭 차이가 향후에는 축소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 미국과 같은 경제 체제 변화를 기대한다면은 중국의 소비 여력은 높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인구적인 측면을 봐도 미국 같은 경우가 현재 인구가 3억 명 수준이고요. 유럽연합 전체가 5억 명 수준인데 반해 그럼 중국 전체 인구가 통계상 집계된 것만 13억 인구입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의 인구를 합한 것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중국의 소비 확대에 따른 이런 중국의 유통주 관련돼서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9년 이후에 지금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2009년에는 소매 판매 증가가 10%대 후반에 이렇게 높은 수준을 나타나고 있었는데 반해서 현재는 10%대 초반까지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2013년 이후에는 성장률이 둔화됐고 가처분 소득이 감소한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소비가 축소가 많이 되었고 온라인으로의 유통 채널이 다변화되면서 소매 판매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온라인 판매 같은 경우에 소매 판매 집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소매 판매에는 영향이 크게 미쳤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부진한 소매 판매 대비 소비 심리 지수가 소비 심리 지수인 소비자 기대 지수가 양호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5년 하반기부터는 소매 판매 완만한 반등세가 예상되는 상황이고 이러한 근거로서 자산 가격, 특히 부동산 가격의 회복과 주식시장 상반기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반부패 정책이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르렀다는 점, 그리고 오프라인 채널에서의 판매 증가가 기대되기 때문에 이런 소매 판매 하반기 반등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매 판매가 증가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도 필수 소비재죠. 음식료와 일상용품들의 이런 성장률은 13에서 15%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인구의 도시 유입에 따른 먹거리 및 일상용품에 대한 비용이 증가를 했고요. 재래시장보다는 대형마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영희마트라는 영희마트입니다. 말씀이신데요. 예, 지금 이게 중계차가 연결을 하다 보면은 예. 시간차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 늦게 전달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양해 좀 해주시고요. 중국 같은 경우 GDP 내 소비 비중이 50%, 미국은 뭐 70% 우리 다 아는 잘 알고 있는 수치인데 70%고요. 중국은 50%까지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50%까지만 돼 있어도 뭐 전 세계적으로 각 시장이 뭐 게임이든 자동차든 뭐 그 소비 시장이 중국이 1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그 내수 시장의 영향력이 얼마나 더 커질까요? 중국인들한테 많이 팔아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그런 가운데 이제 필수 소비재를 보자라고 하셨어요. 뭐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안 좋아도 우리 국내 같은 경우도 뭐 입고 먹고 마시고 바르는 데는 안 쓸 수는 없다라고 해서 지금 내수주가 또 강세인 부분도 있는데 중국은 워낙 내수가 성장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그쪽 직접 생산하는 업체들 말고도 이제 마트를 영위하고 있는 유통업체를 좀 보자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영희마트 어떤 기업인지 기업 설명해 주시죠. 네, 영희마트의 경우에는
200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력 같은 경우는 약 15년 정도 된 회사로 오래된 회사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6년에는 48개 매장으로 규모가 성장을 했고요. 2014년 말 기준에 337개의 지금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로컬 업체 중에서 1등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게 슈퍼마켓 체인 업체이고요. 대형마트, 슈퍼마켓, 그리고 편의점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매출 구성을 보면은 식품 및 일용품이 45%이고 신선식품 및 가공식품이 44%로 대부분 매출에서 나타나는 게 식품 그리고 가공품인데요. 매출의 대부분이 음식료로 구성되어 있고 2015년 상반기 식품 및 일용품의 사업의 성장세가 39% 매출 증가가 나타나면서 고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회사 매출은 20%대의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5위권 업체인데 상위권의 5위권 내에서 유일한 로컬 업체입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화서 지역, 사천, 충칭 등 이런 곳에 35%고 남동부인 복건성이 32%로 대부분 남부지방에 매장이 분포해 있고요. 북경도 1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서도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경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매장을 늘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북경이 타 지역보다는 1인당 GDP가 높기 때문에 상품군을 다른 지역 대비 고급화해서 소득 수준에 맞는 차별화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상해 시장에도 슈퍼마켓 출점을 진행을 하면서 중소도시와 대도시에 활발한 확대 정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가장 크게 기대되는 상황이 2015년 204개의 신규 매장을 지금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출액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중국의 상장사 기준으로 동사의 시장 점유율이 3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5년 대규모 매장 확대로 시장 점유율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현재 중국의 대형 마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위 5개 기업 중에 이 영희마트를 제외하고 4개 회사는 대부분 다 외국계 기업입니다. 썸마트, 월마트, 까르푸, 테스코 이런 회사들이 45%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 55%의 시장을 로컬 업체들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영희마트 같은 경우에는 유일한 로컬 기업으로 탄탄한 유통망을 통한 고품질 저원가 상품군 확대로 추가적인 시장 점유율 상승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국의 정책적인 면인데요. 신형 도시화 정책입니다. 신형 도시화 정책이라는 것은 도시화율을 매년 1%포인트 이상 끌어올려서 도시 인구를 매년 1,300만 명씩 늘리고 기존 도시 거주 농민공들을 물론 새로 도시에 유입되는 사람들에게 도시호구와 동등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 인구 증가에 따른 대형마트 증가가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책적인 모멘텀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영희마트 내용에서 중국 내 5위, 점유율 5위 기업이라고 해주셔가지고 왜 5위 기업을 가지고 와주셨을까 했는데 4위까지는 외국 기업이군요. 중국 기업으로는 중국 시장에서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우리나라도 뭐 까르푸나 이런 유통업체들 예전에는 있었는데 이제 다 철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트 같은 경우도 현지화 전략이 중요한데 이게 좀 성공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중국은 폐쇄적인 국가다 보니까 또 중국 기업이 좀 더 점유율을 높여나가는 시나리오도 좀 국가적인 특성을 봤을 때 뭐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국내 기업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이마트와 비교해 볼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업체죠. 이마트와 영희마트도 중국 내 가장 큰 로컬 업체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희마트와 이마트의 지난 연도 매출액 이런 표를 보시면은 영희마트의 경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 매출액 성장률입니다. 이마트의 경우 1% 미만의 그런 성장률을 보였다면은 영희마트의 지난해 매출액 성장률이 2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 보고 있고요.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 철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시장 포화로 인한 매출 증가 한계를 겪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희마트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중국 내에서 매장 확대를 통한 매출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170여 개의 매장이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철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9개 매장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영희마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 현재 337개 매장이 있고 올해 추가적인 출점을 통해서 541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도 과거에 이런 까르푸나 그리고 뭐 월마트 같은 이런 회사들이 국내 진출을 많이 했었습니다. 현재는 다 철수를 한 상황이고요. 이런 국내 사례를 바탕으로 볼 때 중국도 향후에는 이런 외국계 업체들보다는 로컬 업체로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장 큰 이유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외국계 기업보다는 로컬 업체들이 시장에 대한 풍부한 이해도를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영희마트가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향후 중국 내에 있는 마트, 대형 마트 시장은 이런 로컬 업체들의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선도시 위주의 중국 내 부동산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지만 이런 도시개발 정책이 2, 3선 도시로 확대됨에 따라서 2, 3선 도시들의 도시화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마트 시장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로컬 기업, 중국에서도 로컬 기업이 마트 시장을 잡는다는 그 전망을 해본다면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가 매출액이 거의 지금 영희마트의 2배 수준인데 앞으로 성장률 자체 영희마트 높은 거 확인했는데요. 규모 자체도 이를 뛰어넘어설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책 모멘텀으로 지금 도시화 정책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서서 우리 영희마트 한번 2월에 알아봤었는데요. 그때 출연해주신 출연자는 식량 안보와 먹거리 안전을 정부에서 중요시하고 있다. 따라서 식량 안전 구축에 가장 중요한 게 유통과정 관리, 품질 표준화인데 이런 점과 관련해서 영희마트가 또 정책의 수혜를 받는다. 이런 논리를 설명해 주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영희마트 투자 포인트와 가격적인 전략 말씀해 주시죠. 네, 영희마트 같은 경우에는 예상되는 상황이 지속적인 매장 확대와 M&A를 통한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4월 초에 홍콩의 유통기업이죠. 데어리 팜이 영희마트의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57억 위안의 자금 조달을 진행을 했습니다. 영희마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자금을 통해서 공격적인 신규 매장 확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541개로의 매장 확대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중국에서 가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이런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영희마트의 경우에도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회사의 발표에 따르면은 신선식품 공급 체인망 개선을 위해서 전자상거래 관련 핵심 인력을 채용하고 전자상거래 전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또는 인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희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중백그룹의 지분 20%를 인수를 했고 올해 연화슈퍼의 지분 21%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타 타 업체들의 지분 인수를 통해서 이 모든 회사들이 다 국유 기업이거든요. 지금 중국의 또 핵심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국유 기업 개혁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혁의 수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새 회사의 매출액 합계가 약 1천억 위안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회사가 합병을 통해서 이런 하나의 회사로 성장이 된다면은 중국 내 로컬 업체 중에서 초대형 이런 유통 업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영희마트 같은 경우에 그래프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6월 초, 5월 말 고점에서는 현재 약 40~50%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약 17위안까지 상승했던 주가는 현재 12위안대 초반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 회사는 7월 30일 날 지금 공시를 한 게 거래 정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특별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발표를 하지 않았고,
현재 거래 정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국유기업 개혁이 또 예상이 되고 있고 혹시나 또 다른 회사들을 인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점은 8 위안 수준입니다. 그리고 고점은 17 위안 수준이고요. 그래서 10 위안대 매수 전략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목표 주가는 16 위안, 손절가는 8.5 위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가 잡으면서 이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60%의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주임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중국 기업 가운데서 좀 독특한 산업에 대해서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자, 대부분 중국 산업 내에서 뭐 점유율 중국 기업들 많이 차지들을 하고 있죠. 중국 기업을 좀 더 우선시 좀 폐쇄적이잖아요. 중국이란 나라 자체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새롭게 어떤 공산품을 수출하려고 해도 참 만만치가 않은데요. 지금 중국 마트 체인 같은 경우는 외국 기업들이 상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 중에서는 영희마트가 1위인데 지금 영희마트의 점유율이 5위권입니다. 따라서 공격적인 신규 출점과 함께 다양한 M&A를 통해서 앞으로 충분한 성장이 좀 예상된다라는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영희마트, 심지어 이마트, 우리나라 1위 업체 이마트보다 중국 내에서 마트 체인을 하고 있는 업체가 매출 규모가 절반 수준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절반 이상의 성장성을 좀 내다볼 수 있는 기업인데요. PER 같은 경우 36배, 예상 PBR은 3.88배 수준입니다.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 대응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후 마켓 2막 2장이 이어집니다.